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감동적인 은퇴 경기 탑 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김동진입니다. 독일 월드컵 직후 러시아 제니트로 이적했던 국대 측면 수비수 김동진이 2019년 7월 19년간의 선수 생활을 정리하며 은퇴식을 가집니다. 당시 홍콩 키치에서 뛰었던 김동진은 프리시즌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은퇴 경기를 하게 되었고 전반 15분 정도 뛰면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경기 중 교체였지만 홍콩 키치의 4만여 팬들은 기립박수를 쳤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김동진의 은퇴를 미리 알고서 준비해둔 맨시티 유니폼과 꽃다발을 건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맨시티의 전 선수들이 다가와 포옹을 하는 등 프리시즌이면서 잘 모르는 먼 나라 선수였음에도 축구 선수 동료로 최대한 예를 갖추는 모습에 TV를 지켜본 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9위는 올리버 칸입니다. 실점은 수비수 탓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골키퍼 올리버 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포함해서 리그 우승 8회, 발롱도르 3위 2회, 올해의 선수 2위 등 골키퍼로는 최고 수준에 올랐던 칸은 14년간 독일 최고의 미넨 클럽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놀라운 반사신경과 짐승 같은 카리스마로 그라운드를 지배했던 그도 나이가 들면서 서브로 밀려갔고 2006 독일 월드컵에선 얀스 레먼에게 1번 골키퍼 자리를 넘겨주며 벤치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칸은 대표팀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렸고 벤치에서 대표팀의 맏형 노릇까지 하면서 동료들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2년 뒤 2008년 39살의 나이로 은퇴식을 치르게 됩니다. 칸의 은퇴 경기는 특별히 미넨 대 독일 대표팀 간의 경기로 치루어집니다. 때는 2008년 9월 2일 미넨의 홈구장 알리안츠 아레나. 경기장을 꽉 채운 축구 팬들의 환호 속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른 칸은 후반 30분 후배 렌진과 교체가 되었고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면서 마지막 팬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경기장에 있던 6만 9천 명의 관중은 칸이 선방할 때마다 환호했고 교체가 되어 나갈 때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그가 나가는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마지막 마이크를 잡은 칸은 지금이 내 축구 인생 21년 중 가장 멋진 순간이라고 말했고 관중들은 칸의 애칭인 올리를 연호하며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8위는 바이덴 펠러입니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6년간 도르트문트에서 헌신했던 골키퍼 바이덴 펠러. 독일 축구에서 원한 골키퍼는 많은 인재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독일 국가대표에서 큰 족적을 남기지 못했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도르트문트 팬들이 사랑하던 선수였습니다. 그의 은퇴식이 2018년 9월 도르트문트의 홈구장에서 열립니다. 현역 시절 골을 터뜨려 본 적이 없었던 그에게 동료들은 프리킥과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고 수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을 넣은 후 모든 선수들이 그에게 달려가 행가래를 쳤고 팬들은 기립박수로 화답을 합니다. 게다가 골을 먹은 상대 키퍼는 심판에게 달려가 옵사이드라며 항의하는 퍼포먼스까지 펼칩니다. 심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 둘은 이내 포옹을 합니다. 그렇게 바이덴 펠러의 마지막 경기는 팬들과 동료들의 박수 속에 성대하게 막을 내립니다. 7위는 게랄드 아사모아. 아프리카 가나 출신이지만 기여를 통해서 독일 대표팀 최초의 흑인 선수가 된 게랄드 아사모아. 아프리카 출신 최초로 월드컵 결승전을 뛰기도 한 게랄드는 샬케 선수로 2015년 11월 은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쯤 프랑스에서 테러가 발생해 노이어는 은퇴식에 참가하지 못한 마음에 인증샷을 알려주었고 독일 국대 경기를 마치고 르로이 사네는 친정팀 레전드 아사모아의 은퇴식에 직접 참석을 합니다. 아사모아의 은퇴식은 성대하고 또 화려했습니다. 추억의 에베산이라든가 링콘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레전드 축구 선수들이 함께 그라운드를 수놓았고 이날의 주인공 아사모아는 와이어에 줄을 단 채 슈퍼맨처럼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대우를 받은 것은 심장병과 인종차별이란 축구 선수를 이겨내기 힘든 일을 모두 극복한 선수였기 때문이었죠. 경기 전 프랑스 테러 참사자들을 위한 묵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경기에서는 8골이 터집니다. 한 골당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기부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8골 중 한 골은 아사모아의 아들이 넣은 것이었습니다. 6위는 구두욘센입니다. 아이슬란드 출신의 선수로 바르셀로나와 첼시, 풀럼 등 여러 클럽에서 뛰었던 골잡이 구두욘센은 축구 집안에서 자란 선수였습니다. 아버지 역시 축구 선수였고 아이슬란드 대표까지 지닌 커리어를 지니고 있었죠. 구두욘센의 데뷔 경기는 바로 아버지의 은퇴 경기였습니다. 그것도 1996년
A매치에서 말이죠. 세계 최초 국대 부자 경기로 기록된 이 경기를 시작으로 구두현세는 23년간 그라운드를 누비며 2017년 9월 은퇴합니다. 국대 데뷔는 아버지와 교체가 된 것이었고 자신의 마지막 아이슬란드 은퇴 경기는 아이슬란드 역대 최고 성적인 유로 2016 8강전으로 구두현센 커리어 유일의 메이저 대회 경기 프랑스전이었습니다. 재밌게도 아이돌 구두현센의 아들 2002년생 안드리와 다니엘 두 아들 역시 레알 마드리드 유스팀에서 성장을 하고 있어서 3대가 모두 축구 선수로 활동한 전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위는 페르난도 토레스입니다. 2003년부터 스페인 간판 공격수로 활동해 2010 남아공 월드컵 두 번의 유로 우승의 주역으로 우뚝 서며 스페인의 황금기와 함께했던 토레스. 리버풀과 아틀레티코에서 활약했던 그는 선수 말년 일본 무대로 건너가 2019년 마지막 선수 생활 황혼기를 보냅니다. 2019년 8월 23일 사간도스 정규리그 24라운드를 끝으로 은퇴를 하게 된 토레스는 홀로 타지에서 외롭게 은퇴할 뻔했지만 다행히도 이 경기의 상대팀 고베엔 같이 스페인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다비드 비아와 이니에스타가 존재했습니다. 옛 동료의 마지막 경기를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다며 토레스를 격려했고 경기 후 전광판엔 리버풀의 전 동료였던 제라드가 영상 편지를 보내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간도스 선수들은 토레스의 9번을 함께 맞춰 입었고 토레스는 지난 18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감하면서 눈시울을 붉힙니다. 4위는 안드레아 피를로입니다. 자신의 은퇴식에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두 참가하면 어떨까요? 피를로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델피에로, 비에리, 말디니, 네스타를 비롯해서 이탈리아 대표팀 선수들과 램파드, 후이코스타, 바지오, 호나우두, 세브첸코, 호나우지뉴 등 발롱도르 위너까지 모두 총출동한 것입니다. 심지어 키엘리니, 테베즈, 비달, 부폰 등의 현역 선수들까지 말이죠.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알만한 선수들이 무려 40명이나 초청이 된 것입니다. 2018년 5월 21일 21번을 상징하는 피를로의 날에 펼쳐진 이날 은퇴한 초호화 멤버진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서 경기를 펼쳤고 인자기가 헤드트릭을 하면서 7대7 무승부로 경기를 마칩니다. 고별 인터뷰에서 피를로는 선수 생활 중 가장 강력했던 선수로 메시를 꼽았고 기술적으로 완벽했던 선수는 호나우지누를 마지막으로 가장 힘들었던 상대로 박지성을 꼽았습니다. 3위는 데니스 베르캄프입니다. 베르캄프가 아스날과 네덜란드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것은 축구 팬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은퇴가 열린 것은 2006년. 이 은퇴식은 여러 방면으로 의미가 깊었는데 생전에 요한 크루이프가 마지막으로 지휘봉을 잡고 네덜란드 올스타팀 감독으로 나서기도 했고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을 거의 보기 힘든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반 바스텐의 활약을 볼 수 있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스날의 새로운 구장 에미레이츠의 개막 경기가 바로 베르캄프의 은퇴식이었으니 여러모로 의미가 깊었죠. 11년간 아스날에 헌신한 베르캄프를 향해서 서포터들은 응원가를 불러주었고 37살의 노장이 된 베르캄프는 젊은 오렌지 군단을 상대로 마지막 불꽃을 태웁니다. 이날은 특별히 전년도 아스날을 떠난 패트릭 비에라까지 와서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그만큼 베르캄프의 마지막 은퇴 경기는 모두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2위는 호나우두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브라질 대표팀의 공격의 중심에 섰던 호나우두. 2011년 35세가 된 호나우두는 은퇴 기로에 섰고 고질적인 무릎 부상과 갑상선 기능 저하로 눈물을 흘리면서 은퇴 기자회견을 가지게 됩니다. 루마니아와의 친선 경기에서 15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고 이는 5년 만에 브라질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네이마르, 후비뉴가 도와주었지만 골은 넣지 못했죠. 그라운드를 나오면서 브라질 국기를 등에 둘렀고 이날 9번은 호나우두가 달았는데 원래 9번은 프레드였지만 선배 호나우두를 위해서 기꺼이 양보해 준 것입니다. 은퇴 멘트에서 은퇴는 저에게 첫 번째 죽음과도 같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라운드를 떠날 때까지 모든 팬들에게 인사와 사인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해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팬 서비스를 거절당해서 상처를 받은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대망의 1위는 딕 카윗입니다. 리버풀에서 헌신했던 공격수 딕 카윗은 선수생활 말년을 자신이 성장을 하고 득점왕까지 거머쥔 페노르트에서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때는 2016-2017 시즌. 이제 38세가 된 카윗이 자신의 선수생활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던 이에 페노르트는 리그 1위를 질주하고 있었고
시즌 마지막 최종전 2위 아약스와 승점 1점차 박빙의 선두 경쟁을 하던 차였습니다. 팀의 주장이었던 카윗은 마지막 경기 시작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선제골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헤드트릭까지 달성을 했고 팀에게 18년 만에 리그 우승을 안겨주며 마지막으로 불꽃 같은 선수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전설 요한 크루이프는 카윗을 두고 그와 같은 선수를 둔 팀은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딕 카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의 역할을 10분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을 영화처럼 극적인 은퇴 무대로 만들고 그라운드를 떠난 후 페예노르트 팬들은 카윗을 그리워했고 3부 리그 코치 생활을 하던 중 팀의 공격수 부족으로 대타로 3경기를 더 뛰었습니다. 그만큼 페예노르트에서 헌신했고 지금은 페예노르트의 19세 이하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역대 최고의 천재 유망주 중 한 명으로 20살의 나이에 리그를 정복한 패스마스터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